자, 수력충전 절대값 부분입니다. 유리수 구분하면서 수에 대한 개념 파악할 때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의가 뭔지부터 이제 파악을 할 건데, 미리 잠깐만 얘기하면, 개념 자체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요. 개념은 중1 때 나오는데, 얘와 관련된 문제는 중1 때 안 나와요. 얘는 언제 나오냐면 고1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중1 때 나오고 중2, 중3 때 안 나온다고 쉬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을 뭐 중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2, 3학년에서 만약에 발견을 하게 되면 긴장을 바짝 하셔야 돼요. 왜? 그 문제는 고등학교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값과 관련돼서는 쉬워서 중학교 1학년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는 고1 때 나온다. 그 문제가 많이 어렵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쉬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냈을 때 원점과 떨어진 사이 그 거리를 얘기하는데, 그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해요. 그 절대값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점에서부터, 자, 3이라고 하는 숫자,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절대값이에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절대값이라고. 그래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바로 뭐라고 한다? 절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수학에서 거리라고 한다면 최단거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도형에서 공부하고, 절대값에서 거리라고 얘기한다면 음수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0 또는 뭐가 된다? 양수밖에 안 나와요. 아니 생각을 해봐. 중거리네 집에서 어떤 사람 집까지, 중거리네 집에서 승아리 집까지 마이너스 몇 킬로미터 떨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고. 방향을 얘기하고 숫자를 얘기할 땐 양수를 얘기한다고.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거리는 절대로 음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수 또는 0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 3칸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숫자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3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수학은 기호양문이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3의 절대값이 뭐예요? 플러스 3의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 사이쇼 붙여주시고, 절대값이 뭐예요? 라는 이 질문이 한글로 쓰면 한국 사람들만 알아들으니까, 수학은 뭐 지구인들이 다 쓰는 공용어죠. 기호로 표현하면 플러스 3이라는 놈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절대값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짝대기예요. 짝대기. 바라고 하죠. 바. 읽는 방법은 뭐냐? 플러스 3의 절대값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 당연히 이 질문의 답은 0 또는 양수가 나와야 하는 거야. 왜?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무슨 말 하는지 가죠.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값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호를 표현해서 절대값을 나타내는 것, 절대값을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죠? 그래서 절대값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 헷갈려 하지 마요. 절대값 A라고 읽어요. 읽는 방법은 절대값 A. 그리고 이거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지 해석해야 되니까 무슨 뜻? 읽는 방법은 절대값 A. 해석하는 방법은 수직선상에서 A라는 점이 원점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나요? 이해 가시죠? 더불어 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절대값 0이라고 읽고요. 0이라는 숫자가 원점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당연히 답은 얼마입니까? 0이죠. 즉 절대값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간에 그 절대값이 갖는 최소의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세요? 정리를 좀 해보면
절대값의 정의,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정의 공부하시고, 그 다음 표현하는 방법, 절대값 기호 공부하시고, 그 다음 그 절대값으로 표현한 거에 대한 반드시 해석하셔야 되며,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게, 절대값은 뭐다?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A는 A가 어떤 숫자든 간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절대값이.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냐? 절대값이라고 해서 물어본 답들 중에 그 답을 얘기할 때 가장 작은 답은 뭐가 된다? 당연히 최소값, 미니멈이라고 해서 스몰 m을 선생님 많이 씁니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기타 부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절대값이 뭐 양수인 경우인데 플러스 a 마이너스 a 뭐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요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나랑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여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책 나와 있는 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은 당연히 커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를 풀게요. 1번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 1번은 절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1번과 이 참고를 묶어서 선생님이 절대값의 성질이라 그래서 따로 공부시킬 테니까 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절대값이. 여기 부분은 빼고 여러분들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절대값 표현하는 건데, 다음 수의 절대값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이후 질문하고 이 문제를 합쳐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쉼표 앞에다가는 플러스 5의 절대값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그 값은 5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요. 원점 플러스 5라고 하는 건 이렇게 5칸. 아직은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직은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혹시라도 머릿속에 부호를 떼고 얘기하면 되는구나 이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혼나요. 아직은 안 돼요. 처음에 배우는 거고 처음 연습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편한 방법을 생각해서 그 값만 구해서 그 답만 맞추려고 하는 수학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수직선상에 점을 찍고 원점에서부터 얼마가 떨어져 있지?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쓰면 됩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7 이렇게 쓰고, 답은 얼마? 7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시죠? 다음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요건 얼마입니까? 플러스 4가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나요? 4 더하기 플러스 2가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2칸. 그래서 4 더하기 2 해서 답은 6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수직선 떠올리세요. 오늘 처음 배우는 건데 벌써부터 부호 떼고 부른다 이딴 생각하지 말고 수직선 떠올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숫자 문자로 바뀝니다.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세요. 부호 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누차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점에서부터 0이 얼마나큼 떨어져 있냐. 뭐 0칸이니까 0이죠 뭐. 얘는 더하기 5니까 답은 5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음수 부분도 한 번만 해보면 해석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따라해.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묻는 거니까 4. 마이너스 3이 원점에서부터 지겹도록 따라하세요. 지겹도록 따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라고 묻는 거니까 답은 3. 그래서 4 더하기 3은 얼마? 7. 됐지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의 뜻과 관련된 건데, 절대값이 0인수 무슨 뜻이냐?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인수는 0 하나밖에 없죠. 근데 수직선 그리라 해서 절대값이 3인수, 원점에서부터 3만큼 떨어진 숫자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저렇게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왼쪽으로 3만큼 떨어진 숫자도 있어서 답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우리 선생님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복부호라고 해요. 복부호.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둘 다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 걸러서 수직선 떠올리라 그랬어. 절대값이 5분의 4인 수는 뭡니까?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부터 절대값은 무조건 기준이 어디다? 원점이다.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5분의 4만큼 플러스 5분의 4. 그 다음 왼쪽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분의 4. 그래서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 승하는 어떻게 써야 돼? 플러스 5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써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10인 수라고 얘기했다면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음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만 얘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와 절대값이 같은 끊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죠. 절대값이 4인 양수는 얼마? 플러스 4가 되겠죠. 아직 플러스 기호 생략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 하나 내볼까? 절대값이 마이너스 6.2인 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있어 없어? 절대값은 음수 나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되고, 원점 거리가 다음과 같은 수 대응하는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라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 나중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반수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반수관계의 모든 합은 0이고 반수관계의 곱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공부할 텐데 그건 됐고,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그 거리가 다음과 같은 두 수를 구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절대값이 같아.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거죠. 5. 얘 가한가? 여기는 얼마?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세요. 자, 떨어진 거리가 14래요. 그럼 수직선을 그려서 어떤 숫자가 있고 어떤 숫자가 있는데 떨어진 거리가 14래. 그럼 반씩 쪼개서 원점 기준으로 1곱한 마이너스 7 플러스 7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위에 거 보고 따라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갖다가 찾아라 라고 했는데 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1이죠. 플러스 1의 절대값은 1,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 수직선상에서 점 찍어서 얘기하세요. 플러스 7의 절대값은 7,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 그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닐 겁니다. 됐어요? 수의 대수관계를 들어가기 전에 그 절대값의 성질과 관련된 선생님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성질, 절대값의 성질. 절대값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절대값의 성질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3의 절대값은 뭐예요? 3.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뭐예요? 3. 플러스 1의 절대값은 뭐예요? 1.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뭐예요? 5. 이 등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부호를 떼고 얘기하면 되는구나. 책에 갖고 써 있었지. 부호를 떼고 얘기하면 되는구나. 절대값은.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왕 배우는 거면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세요. 절대값 A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부호를 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A의 값이 양수면, 0보다 큰 양수면 알맹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A가 음수면 0보다 작은 숫자면 얘는 알맹이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호를 떼고 나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돼요. 부호를 바꿔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플러스 3이라는 숫자는 절대값 안에 있는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이 양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알맹이가 그대로 나와서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음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3이 아니라 부호를 붙여줘서 오히려
마이너스 3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아가 아직은 계산할 줄 몰라요. 이거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부호를 오히려 붙여줘서 나중에 유리수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부호를 붙여줘서 나와서 플러스 3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마이너스는 붙인다라는 건 부호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호를 앞에 있던 부호를 뗀다가 아니라 부호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 바꾼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행위 자체가. 그럼 마3의 부호를 바꾸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플러스 3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선생님 뭐 똑같은 말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에 알맹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5가 나오는 거야. 막 부호를 떼버리고 얘 떼버리고 5만 불러야지. 이게 아니, 똑같은 답이 나오더라도 프로세스가 다르다고요. 선생님 말하는 대로 들으세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의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5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부호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 선생님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똑같은 말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가르치느냐라고 한다면 나중에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나오거나 양수가 나오게 돼. 예를 들자면 부호를 떼고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절대값을 이해하는 학생들한테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그 학생들한테 무조건 답이 a예요. 근데 절대로 이건 답이 a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a가 양수이거나 a가 음수일 때 답이 달리 나와요. 무슨 말인고 하니 a가 양수여봐. 아직은 모를 거야. 양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음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a는 음수라고요. 알맹이가 음수라고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a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값, 양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제 음수라고 얘기하는데 부호를 바꿨다는 얘기니까 알맹이 자체가 음수예요. 이 음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바꿔서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잖아요. 근데 a가 음수면 음수의 부호를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예요.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 자체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알맹이 그대로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금은 승아야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유리수 계산할 때 이런 부분들 지금 부호 바꾼다라는 설명 말고 부호를 뭐 마이너스를 붙여서 뭐가 나오는지 이제 느낌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을 정도, 개념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차 싶으면 지금까지는 부호를 그냥 떼고 얘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만 그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다시 똑바로 배워야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수의 대수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건데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오른쪽 그림 같이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오른쪽에, 이건 내가 수직선에서 얘기했지. 수직선 불변의 법칙,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지? 또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무조건 작다. 너 까먹으면 안 된다. 선행을 배우는 목적은요, 먼저 배워서 쉽게 느껴지게 하기 위한 건데 배우는 족족 까먹으면 안 돼. 특히 승아 개념 부분 약하니까 선생님 말 듣고 까먹지 말도록 이렇게 좀 개념을 자꾸 되뇌이면서 하세요. 절대값 비교를 볼 건데 양수 구간에선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어떻게? 절대값 커지죠.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절대값 커지죠. 근데 가만 생각해봐.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커지는데 양수 구간에서는 절대값이 커지면 그 수도 어떻게? 그 수도 커져요. 원점에서부터 큰 거니까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근데 원점에서부터 그 기준을 왼쪽, 즉 음수로 잡았을 땐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더 왼쪽에 있어요. 맞지? 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수가 작아집니다. 지금은 이거를 외우는 느낌으로다가
음수는 절대값 커질수록 작고 양수는 절대값 커질수록 크다 라는 느낌으로 서로 반대구나 라는 느낌 같은 것으로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느낌이 직관력이 돼야 돼요. 보면 탁 알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이랑 누가 더 커요? 마3이 더 큽니다. 수직선상으로다가 점 찍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수직선상에 있고 여기가 마5, 여기가 마3이에요. 누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3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음수 구간에선 절대값이 커질수록 수가 작아지며 양수 구간에선 절대값이 커질수록 수가 커진다는데 이거를 수직선에 아직은 점을 찍는 느낌으로다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대중수 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9랑 0이랑 누가 더 크다? 플러스 9가 더 오른쪽에 찍혀있죠? 마이너스 2랑 0이랑 누가 더 크다? 마이너스 2가 더 왼쪽에 찍혀있죠. 마이너스 4랑 플러스 1이랑 음수랑 양수랑 비교하면 당연히 양수가 더 크죠. 라는 식으로 수직선상에다 점을 찍는 느낌으로 하세요. 점을 찍는 느낌으로. 분수든 소수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분의 9랑 마이너스 7분의 9인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음수인데 점을 찍는 느낌으로 절대값끼리 비교하는 거 아직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점을 찍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약 대략 1.8 정도 나오잖아. 얘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얘 얼마냐? 2.xx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수직선상에 누가 더 왼쪽에 있겠어? 얘가 더 왼쪽에 있겠지. 얘보다. 맞잖아.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8에 이렇게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2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더 크다. 뭔 말인지 얘가 절대값상으로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짠 5분의 9하고 7분의 9하고 절대값 누가 더 크냐라고 본다면 분자가 똑같잖아. 분모가 다 작은 게 크겠지. 절대값 얘가 더 커. 근데 앞에 음수 붙었네? 그럼 얘가 더 크다 라는 건데 외워서 하는 느낌이 얘가 강해요. 이렇게 하면 절대값끼리 비교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점을 찍는 느낌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수의 대수관계로 가장 큰 수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어떻게? 음수가 있을 때 음수는 0보다 작고 양수는 0보다 더 크죠. 그래서 0, 양 이 순서로 가는 건 당연히 그 불변이죠. 불변, 무조건적인 불변.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 양수 구간 중에서는 플러스 6이 더 크고 그 다음 플러스 3이 더 크겠죠. 그 다음 음수 나오기 전에 0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6인데 마이너스 16이 더 왼쪽에 있겠죠. 절대값이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이 제일 작고 마이너스 2가 그 다음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OX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부등호를 사용 전까지 해서 사실 아픈데 강의 찍어서 보내고 미안합니다. 45초까지 해서 목요일날 가지고 오세요. 조금이라도 합시다. 까먹을까봐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 소인수분해 물어볼 거야 오면 까먹지 마. 개념 공부 미리 해갖고 와. 알겠죠?